네, 2024년 7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김만배, 그의 별명이 이지스입니다. 이지스가 뭡니까?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 다 막아내는 방패죠. 네,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막는다라고 해서 김만배도 기자입니다. 그의 별명이 이지스였습니다. 이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400몇 억 원을 빌려간 게 있죠. 그 돈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덮어두고요. 자, 지금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들에 대한 구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비 기자 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레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죠. 6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일보 부국장 진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김만배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는 그게 밝혀지니까 그를 해고를 했고, 그런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이 김만배한테 돈을 받은 3명의 기자들,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춤했던 검찰의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겨레 법조 출입 기자 하던 성모 씨, 김만배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받고 뭐 일부는 갖고 어쩌고 했다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는 해고가 안 되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걸로 처리됐던, 그도 이제 2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일부는 갖고 해서 뭐 얼마다 이렇게 됐던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이 석 씨는 금액이 상당히 크죠. 김만배가요, 돈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비 기자는 김만배입니다. 지금 한국언론학계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김만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로 있으면서 겸업을 했잖아요. 회장, SPC, 특수목적범인을 만들어서 대장동 이걸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기업이 있나요? 그리고 또 기자로서 기자실에 열심히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거의 안 쓰고 기자들하고 놀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지켜보게 되면은 자기네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막 쫓아와서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뭐 광고 실어주겠다. 또 받아주는 언론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건 맞고 하는 게 이게 좋은지, 아니면은 평소에 이 기사가 쏟아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법조에서는 이제 처음 사건이 생기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떠듬떠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검찰로 넘어와서 기소를 한다라고 할 때는 공소장이 만들어지니까 구체적인 적시가 되면서 사건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은 큰 관심을 못 끌고 나중에 선고가 나오면 그때 잠시 반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사고가 쏟아지는 곳이 법조, 특히 검찰인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사건으로 많이 안 다루면은 선고할 때 형량이 적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김만배가 한 거죠. 김만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단건 막으면은 불편하니까 평소에 다 친해하면서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서 아씨 이거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봐주거나, 아 나 참 곤란해 하면 봐주거나, 뭐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지게 하면 되죠. 언론사의 치명적인 약점, 대한민국 언론이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때만 되면은 신문 확장대회를 시켜서, 그러면 확장할 때 그거 의무적으로 한 10부 이상 하라 그러면 상당히 기자들이 고통받습니다. 기사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그거 몇 부 해준 사람들이
그걸 핑계로 이제 밥도 먹고도 하다가 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기사를 빼주거나 봐주죠. 그거를 김만배가 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지스예요. 다 막는다고. 근데 그가 아주 간 크게도 한겨레 신문 법조 출입 기자인 성모 씨하고, 만약 그 친구가 그때 뭐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분양금 부족하다니까 뭐 8억 얼마를 빌려주고 일부는 갚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서 그냥 꽁치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오니까 이 성모 씨는 이 사건 뭐 직접적인 기사를 뭐 막았다 이런 건 안 나온다. 한겨레는 밝혔는데 딱 터진 상태에서 돈 모은 기자가 기사를 막으면은 그 짓은 안 하죠. 자기네 회사에서 어떤 기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쭉 들어갈 수 있잖아요. 봐가지고 알려주는 거 했겠지 뭐. 중앙일보 또 돈을 받았고 한국일보도 받았고 다 이 3개 신문이 다 대국민 사과문도 올렸었고. 네. 이런데 이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김만배가 언론인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지금 김만배가 이제 천화동인 1호, 2호, 3호가 이제 그 대장동 개발하는데 돈을 냈잖아요. 근데 천화동인 1호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은데 거기서 김만배가 473억 원을 빌려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썼느냐? 이거 써야만, 이게 추적이 돼야만 이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쓴 과정을 추적하다가 언론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재명은 물론 아니라고 그랬고 김만배가 썼으니 김만배 거라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 돈을 꺼내가지고 뭘 그렇게 막아야 됐을까요? 이번에 그 유튜브 쯔양이라고 하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 자기가 당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돈을 갈취당했다. 이제 자기가 아는 남자친구가 자기 보고 유튜브를 하라고 하면서 돈을 상당히 갈취했는데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쯔양에 대한 거를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사이버 레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레카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려보게 되면은 레카차들, 사고 난 차 끌고 가려고 레카차들이 와 있죠. 이게 참 오래된 사실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안 가거나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경찰에도 알려져서 경찰이 뭐 레카차를 끌고 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레카는 도로공사가 원래 해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건 관계없이 그걸 먼저 끌고 가는 레카차가 있으면은 그 회사는 보험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이 사고 난 차를 끌고 가서 어느 정비소에 갖다 주면 그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이 레카차는 수당을 버는 거죠. 이런 범죄가 옛날에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자기네가 무전으로 어디 뭐 사고 났다고 하는 거를 레카차에 알려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뭐 경찰서에서 그게 밝혀져서 서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서장까지 옷 벗기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레카차들이 고속도로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잽싸게 달려갑니다. 이제 그걸 빗대서 사이버 세계에서도 사고가 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가 터지면은 그걸 막 견인을 해가면서 더 협박을 해서 돈을 끌어당긴다. 이 쯔양이 그렇게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누구누구라고 딱 찍어서 또 그 유튜버들도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자를 하면서요. 저는 처음 사건 생기면은 저도 잘 모르죠.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나면은 뭐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그때부터 달겨드는 똥파리들이 많아요. 저는 그 짓이 되기 싫어서 그때부터는 되게 좀 빠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때쯤 가게 되면은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협박해서 돈 뜯어먹는 자들. 그게 사이버, 유튜버 세계에서는 사이버 렉하고 또 기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때서 특정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그거죠 뭐.
터지면 그거 갖고 더 크게 쓴다고 해서 돈 뜯어내고 사이비 기자. 그런 것들이 김만배는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되면 그걸 막아냈기 때문에 이지스라고 불린 겁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어른거리고 있죠. 그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에서 분양된 거고. 자, 기사를 막는 이지스. 지금 김만배도 몇 차례 구속이 됐는데 저는 지금 신앙님이라고 하는 뉴스타파 좌파 언론에 기사를 썼던 신앙님 씨한테 허위 인터뷰를 했죠.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당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뭘 했다라는 엉터리를 그러면서 이제 신앙님 책을 사주면서 1억 얼마를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님도 구속이 됐고 김만배도 추가로 이제 되고 이 모양인데, 이 언론에 이 똥파리들이 참 진짜 많아요. 사이비 기자들. 또 유튜버계에서는 뭐 하나 터지면 그걸 확장 보도 해가지고 돈 끌어당기는 사이버 레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을 잡아야 돼요. 이 자들을 잡아 들어가면서 이재명 세력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한국 언론이 이 선거 때만 되면요, 여의도판에 가보면은 지금 언론이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뭐 누구 써주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해주면 돈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론조사도 엉망이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그 김경수가 뭘 돌렸죠? 저도 하도 뭐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특정 기사가 나왔을 때 댓글을 좋다고 막 달아주면 그게 많이 본 기사가 돼서 뜨게 되면 그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드루킹 사건. 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언론학을 공부할 때는 정의의 언론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광고하기도 발달하면서 이걸 어떻게 더 많이 사람 보게 하느냐. 광고라는 건 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판이 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개판이 됐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을 처벌하고 한겨레가 얼마나 정의를 외쳤습니까? 그런데 거기 간부가 김만배랑 거래를 했고, 이거 다 잡아야죠. 사이비 기자. 그 뒤에 있는 정치인들 잡아야죠. 그 다음에 유튜버 세계에서도 약점 이용해서 돈 끌어당기는 사이버 레카 잡아야죠. 대한민국 언론 진짜 썩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이거 갖고 크게 이게 언론 정화해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 오늘 좌파 언론 단체들 문재인 보호할 때는 뻑뻑거리고 다니는 이거 입 딱 다물고 있지. 신앙님이가 미디어 오늘 출신일 거예요. 그런 좌파들 때요, 사이버 레카나 사이비 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들의 문제들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면서 한국 언론, 유튜브 업계 한번 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어른거리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 처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